프랑스 거함 파리 생제르맹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PSG는 프랑스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나 PSG의 가장 중요한 대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F조 2위인데요. 2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승 1무 2패 승점 7점입니다. 1위는 승점 10점의 도르트문트. 사실 리그 우승은 이변이 없는 한 PSG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UCL에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UCL에서 고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정적 이유 하나가 중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난 것은 PSG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그만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한 목소리는 마르코 베라티의 이탈이 가장 큰 타격이라는 건데요. 베라티 방출은 PSG의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베라티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PSG에서 뛴 간판 미드필더였습니다. 창의적 미드필더의 정석이었습니다. 창의성 대장이라 불린 미드필더입니다. PSG에서 11시즌 동안 416경기를 뛰었고 리그 우승 9회 등 총 30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그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입니다. PSG는 젊은 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고 31세 베라티를 네이마르와 함께 방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베라티에 직접 올 시즌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고 베라티는 결국 PSG를 떠나 카타르의 알 아라비로 이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카날 스포츠는 PSG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PSG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베라티의 이탈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그 1에서는 1위지만 PSG가 UCL에서 남긴 인상은 부족하다. 5경기에서 2승만 거두는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특히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 등 PSG 선수들의 어린 나이와 이런 선수들의 창의성이 아직 부족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팀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베라티가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라티는 퀄리티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 압박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빼어난 테크닉을 갖춘 노련한 선수였다. 이런 선수와 이별했고 해결책은 없었다. 베라티가 남았다면 확고한 주전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PSG 내부에서 베라티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라티가 정말 창조적이고 좋은 미드필더인 하나 수비 가담이나 헌신적인 모습은 부족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엔리케가 세대 교체를 위해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 매체는 PSG의 이적 정책의 실패를 하나 더 꼽았는데 사비 시몬스의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임대를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시몬스 임대는 잃어버린 고리와 같다. 독일로 임대를 간 사실이 안타깝다. 시몬스는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PSG에서는 우스만 덴벨레만이 2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4골을 넣었다. PSG 득점 2위의 기록이다. 음바페의 뒤를 잇는 득점자다. 공격에 타격을 가하고 라인을 무너뜨리는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즌 시몬스의 복귀는 파리 중원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베라티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부터 팬까지 모두 창조적 미드필더의 최고봉으로는 이강인 선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팬들이 사랑했던 디마리아의 후계자이다, 메시의 후계자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창조적 미드필더로 중원의 사령관으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